홍은하 의원입니다. 기재부 장관님, 네, 네, 장관님께서는 뭐 검찰의 세부적인 업무라든지 또 수사권 조정의 세부적인 내용 이런 걸 잘 모르실 겁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고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하면서 검찰이 담당하는 처리하는 사건 수,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이 작년까지 올해도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5만 건 정도 처리합니다. 1년에 한 5만 건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200만 건 중에 약 2.2% 뭐 2% 난팍 처리한다 이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요. 이것이 수사권 조정 이후에 내년에는 8천 건으로 줄게 된다고 검찰이 스스로 밝혔습니다. 즉 80% 이상 업무가 줄게 되는 것이죠. 5만 건이 8천 건으로. 예, 5만 건이 8천 건.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건 수사 관련된 수사비는 이게 그 비례해서 어느 정도는 비례해서 감액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거는 당연히 예산상 그렇게 그렇겠죠. 돼 있고 내년도 예산에 그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로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예. 네. 지금 이제 사건 수사비 수사 지원 및 역량 강화 사업 예산 네. 4.2%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비는 대체로 특수활동비나 특정 업무 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특정 업무 경비가 늘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그 수사 역량 강화 예산은 의원님 말씀한 대로 늘어났는데요. 대개 늘어난 게 조사실, 사무공간 분리 이런 것처럼 의원님 이 건수 때문에 줄어든 거는 지금 말씀하신 특수활동비라든가 그와 관련되는 연동되는 예산은 줄어들었고요. 아니 또, 특수활동비는 10% 줄었는데요. 예. 그거는 전 부처가 공이 특수활동비 예, 10% 줄인 겁니다. 예. 그래서 사건 수가 줄어서 줄인 게 아니고요. 네. 특정 업무 경비가 사건 수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특정 업무 경비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의원님 저희가 정부 예산 편성할 때 줄어든 부분은 마이너스해서 줄게 하고 예. 또 다른 부분에 그 필요한 소요가 있으면 늘어난 거에서 합산하다 보니까 아마 전체 총액은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특정 업무 경비, 네. 특정 업무 경비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이번에 법무부가 그 정부에 요청한 그 내역 산출 근거, 네.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또 뭐 기재부에서 그걸 편성할 때 그러면 그 산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산출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거기 대개 저희가 직접 수사부가 축소한 직제 축소에 따른 돈은 감액을 했고 형사부 확대 등 늘어난 부분에서 이제 플러스가 돼서 예산이 돼 있는데요. 의원님께 일단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본다면 네, 의원님께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것이 아까 오전에 장관이 안 계셨지만 일각에서 검찰이 와서 기재부에 강하게 얘기하면 기재부가 제대로 그 대응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뭐 제가 오전에 의원님 오후에 질문 주신 거 제가 인터넷으로 제가 다 활로를 했는데요. 뭐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도 이제 감액하고 증액했는데 부당한 부분인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네네. 시간이 좀 없지만 장관님, 법무장관님, 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 작금의 검찰총장의 언행이라든지 이 검사들의 집단 반발 이런 걸 보면 이게 검찰 개혁은 해편이 답안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편이라는 게 지난번에 그 국군 기무사를 완전히 해체하고 새롭게 편성할 때 해편이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해체하고 새롭게 편성하는. 이 검찰도 이게 해체하고 이제 기소기관으로 새롭게 편성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편만이 정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정권과 같은 편일 때는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정권에서는 집단으로 반발하고 제 식구는 감싸고 수사도 않고 있고 이런 검찰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하려고 하면은 뭐 검찰 장악하려고 한다는 둥 이렇게 반발을 하고 정말 답이 없는 조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법무장관이
인사권과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가지고 검찰권 남용을 통제 안 하면 누가 통제합니까? 검찰은 누가 통제? 네, 그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제도상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가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고치고 이제 후속 법령을 지금 계속 완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또 대체로 거기에 대해서는 뭐 검찰 내부에서도 이미 이제 오래 전부터 논란이 돼 왔기 때문에 심지어 공수처마저도 검찰 권한의 분산 측면에서 그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내부적으로 그 직접 수사를 줄이고 형사 공판부 강화, 또 민생 강화 뭐 이런 쪽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조직의 이해도 수용성은 높은 편이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남은 건 풍토, 조직의 문화의 문제입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여전히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뭐 지금도 총장이 강화를 하면서 뭐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이른바 이제 결속력처럼 보이게끔 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 지검 단위로 지휘권이 분산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직 내부가 분산될수록 좋은 것이죠. 민주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각 지검의 검사장이 이제 그런 결재권자 또는 지휘자로서 권한이 분산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거와 이제 역행을 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그런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아직 머릿속에서부터, 그러니까 뼛속에 새겨진 그런 것을 아직 비워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런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런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오늘 비로소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누구도 과거로부터 자유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이미 조직을 떠나서 뭐 재야로 나간 선배 탓이다라고 해서 신뢰가 거둬지는 건 아니거든요. 무관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전부 다가. 그래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동일체의 원칙을 좀 갖자. 이런 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록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멀리 가기 전에, 국민이 마음을 떠나기 전에, 정말 국민이 마음을 떠나버린다면 해편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너무 멀리 가기 전에 과거의 잘못을 오늘이라도 더 늦기 전에 깨닫고 우리 각자가 인권 감독관으로서, 법률가로서 거듭난다면 얼마든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수영 의원님 하시겠습니다.